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퍼펙트 부동산입니다. 이번 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은 지 40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이보다 훨씬 오래된 잠실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같은 주요 재건축 단지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한편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마이애미에 요거 영상이 있더라고요. 맞은편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 가운데가 이렇게 내려앉고 끝에 또 무너지고, 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최근에 안전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일 처리를 좀 대충 하나 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괜찮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아파트 올린 게 1981년이라 그러는데요. 예, 아주 바닷가에 사실 입지는 되게 좋아요. 그죠? 아주 초고층은 아니라서 매력을 못 느끼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데 있으면 땡큐죠. 바닷가가 앞에 이렇게 보이고 뒤에도 이렇게 물 있고 양 사이드에 요게 참고로 418제곱미터 펜트하우스가 32억 6천만 원에 최근에 실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해운대 높은 거, 예. 거기 펜트하우스가 이거보다 좀 면적이 작은데 325제곱미터가 지금 현재 호가가 60억입니다. 저라면 마이애미 그렇죠. 그죠? 자, 아무튼 요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면 요거 어딘지 다 아시죠? 예. 옛날에 사진을 제가 역사 관련해서 뒤지다가 좀 찾아봤습니다. 예. 여의도에 그겁니다. 예, 그거예요. 이게 197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오래됐어요. 사실 50년이면 사실 좀 위험하죠. 위험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재건축이라는 것을 너무 좀 과하게 악용하는 문화들이 정착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 전부 다 투기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여기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과거부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수의 어떤 잘못된 장기간에 정착된 문화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핵심은 이건 아니고 요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말입니다. 유난히 경매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매물이 줄어드니까 매물 잠김 맨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물이 없다 보니까 경매 시장으로 그래도 경매보단 매물이 많겠지. 아무튼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서 경매 시장에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고요. 시세를 넘어가는 낙찰 금액,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실거래가보다도 훨씬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제가 지면상 다 갖고 오진 못했습니다만 진짜 핵심 정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이 몇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경매라고 하는 건 원래 문제가 생겨갖고 나온 거라서 좀 싸게 이렇게 시세보다 낮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더 비싸다. 이게 더 비싸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침체된 거래 시장을 다시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서울 매물은요 줄어든 건 맞습니다. 비교 시점을 어디랑 하느냐가 문제겠죠. 이렇게 보면 준 거고 이렇게 보면 는 거고 최저였을 때보다는 늘어난 겁니다. 매물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2달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요 10,000건 만 건이 늘어났고요.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4,0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추세냐면 그거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 아시죠? 매물 줄어든 게
사람들이 막 사서 없어진 거. 우리가 마트 가서 말이요. 마트 가서 수박이 100통 있는데 맨날 수박 얘기만 하네요. 저 요즘 수박 먹고 싶은가 봅니다. 수박 100통인데 수박이 100통에서 20통으로 줄어들면 80명이 사간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줄어드는 건 상관없는데 수박 장사가 100개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70개를 빼놓고 실제로 사간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 뭐 이런 건 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매물 줄어든 거는 사람들이 사서 없어진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무도 안 삽니다. 거래량 보면 아시잖아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왜 지금 시장에서 뭐 저는 굳이 광풍이라고도 저로 공감을 못하겠습니다만 뭐 광풍이라 칩시다. 경매 광풍이 부는 이유 그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전에 앞서서 이달 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춘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이 몰렸다. 이게 이제 경매 광풍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그 법무사 회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매 물건은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불황기, 즉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불황기라는 그런 것을 오히려 암시해주는 현상이다. 호황이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경매가 왜 나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찾아보려고 해야 찾아보지. 그냥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는 매물 들어가고 사람들이 오죽하면 경매까지 가서 사는구나. 큰일 났네. 빨리 사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아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아직 뭐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올라가는 건 거의 뭐 확정적이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근데 아직 기준금리 안 올렸습니다. 그죠? 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경매 광풍이 과연 집값 추가 상승을 암시하는 것이냐? 경매 광풍이 불어보니까 앞으로 집값이 그러면 더 올라가느냐? 그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정답은 정반대입니다. 자, 반대 사례를 보겠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19억 고가 아파트 감정가 60%에도 안 팔립니다. 경매 시장에서 찬밥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주인공은 어머나 세상에 반포주공 1단지 감정가의 80%인 33억 5천만 원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그 뒤가 더 가관입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64%인 26억 8천만. 이거 여러분들 이때 잡았죠? 이때 대박이죠. 이게 기회죠. 절호의 기회죠. 이거 샀으면 지금 저기 호가 50억 넘습니다. 더블이에요, 더블. 근데 이때 어땠어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올라갈 거야 했습니까? 정반대.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경매 시장이 위축됐다. 경매 시장이 위축되니까 집값이 올랐죠. 경매 시장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려고 한다는 얘기죠. 경매 시장이 위축되니까 이때 지금 4월 이후로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나. 물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컸지만서도 경매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금 거꾸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밑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이걸 보세요. 하락할 거라고 보는 수요자가 많을 때 오히려 그럴 때 사야 됩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더 간다 할 때는 오히려 위험한.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럴 때 사야 되는 이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투자 심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똑같아요. 부동산 시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코주라고 하잖아요. 코인, 뭐 주식, 부동산. 이거 올라간 이유 생각해보세요. 코인 왜 올랐습니까? 블록체인의 놀라운 성장력 플러스 유동성. 저금리 때문에 돈이 남아 돌아요. 주식 요즘에 주가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탈코로나 시대 플러스 저금리. 부동산 왜 올라갔습니까?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오로지 저금리 뿐인 것 같긴 한데 공통적으로 보면 저금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상품은 금융투자 상품, 뭐 투자 상품 어차피 이 심리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위치 어디라고 보십니까?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쯤이라고 볼까요? 미디어 어텐션. 지금 이제 막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언론에서 조금씩 부동산 시장 상승에 대해 얘기하고 있나요? 이건 절대 아니죠. 여긴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열광하고 있나? 사람들 이제 부자가 될 거라는 어떤 탐욕에 찌들어갖고
막 영끌을 하고 있나요? 앞으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거라는 망상에 빠져 있건. 뉴 패러다임. 예, 이제 한국에서는 10억 이하의 집은 없다. 뭐 여기까지 안 갔어요. 한 요쯤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은 한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망상에서 약간 위로 간 단계.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죠. 그 몇 안 되는 불안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원래 주식도 마찬가지야. 바보의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으면 사도 됩니다. 지금은 그런 여력이 다 뭐 DSR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마저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뭐 한두 명은 있겠죠.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딘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여기도 아니야, 솔직히. 여기도 아니야. 요 단어를 하면 열광, 탐욕, 망상인데 제가 봤을 땐 망상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영어로 한글로 된 걸 갖고 올 걸 그랬네. 요게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집값은 꾸준히 오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연히.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 집값 꾸준히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리해서 오버해서 가니까 한번 이렇게 온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아유 그럴 리 없어 안 떨어져. 여기서 올라가죠. 커봐 내가 뭐라 그랬어 불트랩. 하락장으로 가는 건데 마치 상승장인 것처럼 보이는 불트랩이 나타나고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제대로 되나 싶었는데 공포. 어이구 이게 이제 공포. 제가 여기까지 안 적었는데요.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여기는 이제 포기하는 거죠. 항복이라고 항복. 에이 몰라 두면 다시 올라가겠지 뭐. 아이, 포기했어 나 모르겠다. 절망 죽고 싶다. 그런 거 알아두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줍줍이란 얘기 이번 달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번 달까지는 뭐 빨리 줍줍하라고 로또 청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줍줍이죠 바로. 자 2008년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반대 상황 봅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주가 개박살 났습니다. 그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주식 사면 1년 뒤 부자 된다고 말했다가 언론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요때가 2008년 11월 말이었습니다. 이 얘기 했다가 지금 뭐 언론사에서 이래요. 땡땡증권은 저거 뭐 제정신 아니다 이러면서 최악의 경우 코스피는 51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상황에 주식을 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화살표로 표시나죠? 실제로 좀 잠깐 떨어졌었어요. 잠깐. 아주 잠깐. 하지만 이때가 뭡니까? 정말 다시 없을. 앞으로 제가 죽기 전에 이걸 볼지 모르겠습니다. 892포인트인가까지 갔었죠. 500은 이럴 때예요. 이때 사람들 주식했습니까? 주식한다 그러면 다 제정신 아니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주식이다. 반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시장 분위기가 집값 더 올라가겠지 뭐. 그럴 때는 오히려 위험. 대중이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락을 예상할 때 오히려 올라갑니다.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 경매 얘기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대중이 하락을 예상할 때 이럴 때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경매 시장 이럴 때는 오히려 올라가고 반대로 대중이 상승할 거라 예상할 때 답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대중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면 좋겠지만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죠.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뽑아 먹냐고 부자들이. 근데 원래 자본주의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가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지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퍼펙트 부동산 다음 주에 새로운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